예, 지금 이제 1, 2차 베이비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묘하게도 1차 베이비 부모가 거의 60대에 다 지금 들어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5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63년생인데요. 그 숫자가 한 705만 명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4년부터 74년생까지인데요. 그 숫자가 한 95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 한 165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60의 중심이 사실은 이제 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들이 이제 숫자도 가장 많고 문화적 동질성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드라마틱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79달러였는데요. 지금 35,000달러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었을 때 이제 퇴직하는 그 연령대가 이제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는 정말 가난과 그 다음에 발전과 선진국의 풍요로움을 이제 다 한꺼번에 같이 다 동시에 경험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일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은 계속 개발도상국인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요. 60년대생들이 이제 그 길을 쭉 걸었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 시기. 이때 이제 직장을 주로 다녔던 사람들이고 해서 그 앞에 50년대생, 40년대생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는 것이 30년대생,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그 문화적 특징이 정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70대, 80대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고 앞으로 퇴직 후에 5060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선진국, 그 다음에 중진국, 개도국이라는 이 단계를 한꺼번에 겪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성장기에 이제 삶을 살아왔고 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은 또 꽤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또 겪은 세대이거든요. 한참 대리 과장일 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나 이런 큰 충격에서 잘 적응해서 도약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부의 격차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은 고도 성장기를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부를 처음으로 축적한 세대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게 부의 축적이 양극화되면서 이제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한 계층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은 이제 기대 수명은 길어졌죠.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계속 살아 계시고 비용이 들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헝그리 세대에 태어나서 퇴직할 때는 앵그리 세대가 된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 사실은 재취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과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차지하는데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취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비용, 부모의 간병비라든지 성인 자녀가 된 여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경제적 이유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 주로 이제 대부분은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이고요. 우리가 60세가 정년이고 이제 큰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곳은 대부분 60대는 다 지켜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빨리 퇴직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년을 우리나라가 60세로 연장하면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 50대 중반 정도 돼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50대 중반 정도 퇴직을 하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자발적 그런 퇴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에 이르러서 이제 퇴직하는 분들은 그건 정년 제도가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73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년이라서 퇴직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정년이라는 어떤 제도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것이지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년 연령이 빠르다 보니까 비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취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종을 변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종을 변화시키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임금이 대략 한 40% 정도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제일 큰 어려움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그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하는데요. 그런데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조건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자기가 관련된 직종을 많이 찾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조건이 조금 열악한 이제 임금을 낮추어서 찾아가야만 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종의 종류를 또 많이 바꿉니다. 특히 관리직 같은 경우.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찾아갑니다. 뭐 경영지도사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 뭐 주택관리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격증들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취업의 경로가 이제 동종에서 자기의 이제 동종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과 동종에서 이종으로 자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근로직에서 머무르는 것,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만족도가 높고 근로의 조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부부 2인 가구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노후 생활비가 한 3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한 3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이것의 한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부가 혹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것. 젊을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 건강하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 70 중반을 넘어가면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생활비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요. 이걸 우리는 그냥 평균적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혹시 아픈 쪽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평균적인 것보다 이제 더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하는 부분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한 70세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결정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70세까지 정도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